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이틀 연속 미국 주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100일선을 살짝 깨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5년 11월, 12월처럼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검은색 하락 빗각을 지지받았습니다. 현재 이 추세선을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주 내로 다시 빨간색 상승 추세 안으로 복귀를 해주면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구간마저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가 아닌 긴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횡보하면서 200일선은 천천히 올라올 텐데 200일선이 왔는데 매수세가 적어진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현재 나스닥 차트와 IT.com 프랙탈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2월 시장이 쌍봉을 찍고 결국 2월 말까지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통계적으로 2월달은 약세장입니다.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구간인데 과거와 상당한 비슷한 모양의 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이번 주가 마지막 하락이고 다음 주부터는 회복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다만 반등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넘기보다는 처음에 보여드린 하락 빗각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랙탈 분석은 과거 패턴일 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에서 보이는 RSI 지표가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승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높은 확률로 흔히 말하는 조정 초입 구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던 시기를 보면 IT.com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중국발 쇼크, 2018년 미중 관세, 그리고 코로나, 2022년 하락장까지 최근 관세 이슈까지 보면 이 시기를 공통점으로 모두 월봉 RSI가 70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이 신호 하나만으로 무조건 하락장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라면 적어도 지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봉 RSI가 50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만 해준다면 월봉 RSI 70 이상으로 다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QQQ 기준으로 600불 아래로 깨지 않고 그 위로 월봉만 마감해준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봉 RSI가 52로 반등할 때 현금 비중을 미리 늘려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즉 주봉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거나 또 월봉 RSI가 50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이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탐지수를 보면 공포 구간에 들어왔죠. 최근에 이런 장이 한번 있었죠. 고작 나스닥은 3, 4%밖에 안 떨어졌지만 중소형주 아니면 레버리지 ETF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공포를 많이 느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시장이죠. 지금은 소액으로 지수를 적립식 매수로 가되 변동성이 큰 단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해두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QL이 상장일부터 5대5, 6대4 혹은 7대3 비율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특정 조건으로 리밸런싱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아직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대량 투입해서 승부를 볼 구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빨간색 구간을 보시면 다 비슷한 위치에 있죠. 저런 구간을 왔을 때 큰 비중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네, 또 다른 관점을 본다면 미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자재 시장이 하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은 가격이 하락하고 금은 횡보하면서 약세가 이어지면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IT.com 버블 때 기술주가 상승하던 시기를 보면 금은이 하락 시작하면서 나스닥은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리먼 사태 때는 모든 자산이 하락했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세요. 은이 폭락한 시점부터 증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에도 은이 약세로 갈수록 증시는 더 크게 상승했고요.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결국 은이 조정을 받아야 미국 주식이 갈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은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서 결정적인 자리가 왔을 때 리밸런싱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AD 상장일부터 매년 기록된 성과를 한번 보시죠. 매년 1월 1일에 무지성 매수했을 때 무려 80% 확률로 자산이 성장합니다. 단 2008년, 2018년, 2022년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상승했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하락장은 정면은 맞더라도 준비된 현금만 있다면 2년 뒤에는 자산이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IS 계좌에 있던 초단기 채권을 전부 매도하고 나스닥 레버리지 2배 ETF를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다리는 더 큰 기회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더 많은 현금으로 과감하게 비중을 실을 생각입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이전 영상 게시글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2022년 하락장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더 틀어보겠습니다. 모두가 2022년 하락장 같은 장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고 하면 22년 프레타로 그대로 간다면 23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지는 긴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2018년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저점 55K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저점이 오지 않고 또 반대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고점을 찍고 예상보다 일찍 시즌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해 9월에서 10월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은의 흐름은 2011년 폭락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폭락 시기는요 4월 말쯤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1월 30일에 있었던 증거금 인상 이슈 롤오버 이슈가 있던 것처럼 다시 4월에 터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